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6일 수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새벽 5시에 마감합니다. 아직 진행 중인데 오랜만에 좀 상당히 크게 상승 중이에요. 나스닥이 한 2%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 가까이 지금 크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 전쟁으로 확산을 시키지 않고 또 중국이 러시아를 돕지만 않는다면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침공 사태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내일 새벽 3시쯤에 발표될 미국의 금리 인상, 이것이 0.25% 인상으로 결정이 난다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큽니다. 그러니 러시아가 핵을 터뜨리지 않고, 또 하나는 중국이 러시아를 돕지 않고, 또 내일 새벽쯤에 발표된 미국의 금리 인상이 0.25%로 결정이 난다 그러면 주가는 현재의 주가에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가 중국의 군사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중지에서도 보면 중국,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중국은 요즘 특히 며칠 동안 중국, 홍콩 함께 봐서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게 아주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경제 제재와 이 전선의 교착으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가 중국 뒷문을 열어서 전쟁을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하니까 미국이 지금 이거를 틀어막는 형국입니다. 중국은 일단 러시아 지원 요청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미국은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중국에 견제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미국 중국 고위급 회동에서도 직접談판을 벌이고 있고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모양이에요. 세계 전략 운용상 현 시점에서 중국과 러시아 서로 실질적인 연대를 하게 되면 미국과 서방에서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지금 3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일부 무기가 고갈되는 징후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러시아군이 현재 800기 이상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주요 시설에 막 쏘아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바람에 첨단 무기 재고가 부족해진 것입니다. 또 보유 달러, 약 우리 돈으로 한 770조 원 달하는 러시아 외환 보유액 중에 반 이상이 서방 금융제재로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러시아 국내에 보유 중인 외환은 겨우 10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 채권 800억 달러 이상 이것을 융통해서 급한 불을 끄고자 하지만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이것을 지금 견제 중에 있는 것이에요.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중국이 도울 경우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중국 측에 직접 비공개로 미국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러시아의 경제 또는 물리적 지원을 어느 정도 제공했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가 지금 조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2월 24일부터 어제까지만 해도 6조 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대량으로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매수 포지션을 취했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3일을 제외하고 모두 순매도예요. 지금 코스피 시장으로 보면은 순매수를 보인 날은 딱 이틀 뿐이었어요. 올해 들어서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아주 심화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 가치 올라가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 아마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4일부터 최근 6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고 있는데 5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개인은 그 매도한 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를 개인이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도 물량을 다 개인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국내 증시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지탱했다고 했잖아요. 그 활약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2020년 3월에 그 한 달 동안 13조 정도 주식을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한 12조 정도를 개인 투자자가 그걸 다 받아들였거든요. 개인 투자들의 이 대규모 순매수 이것은 코로나 때 그때 영향으로 휘청이던 국내 증시를 되살린 원동력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매수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은 앞으로도 2025년까지 국내 증시에서는 매도를 좀 하고 다시 확대시키거든요. 해외 투자를. 지금 계속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순매도 행렬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1% 정도입니다. 그러니 국내 주식 비중의 3분의 1 정도가 외국인이 투자를 한 것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금 2,000조 조금 넘을 정도예요. 전에는 2,400조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38%, 39%였어요. 외국인 자금 비중이. 근데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달러 환율을 보면 현재 1245원이죠. 원달러 환율이 1240원대를 기록한 것이 2020년 5월 그때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안정 찾으면서 달러가 다시 약세, 원화가 강세였죠. 근데 지금 다시 반대로 이런 위기가 생기면 달러가 강세가 돼요. 이런 강달러 현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안전자산 어딥니까? 달러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영향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가 디폴트 오늘 내일 중으로 채무 불이행 선언할 가능성도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는 제재를 완화하면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러는데 제재를 완화하겠습니까? 대신 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는 30일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은 오늘 내일이 아니라 다음 달 중순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례 회의에서 미국의 FOMC 내일 새벽에 2.5%를 올리는 0.25% 올리느냐, 0.5%를 올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증시에 또 변동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 행렬, 엑소더스라 그러죠. 대탈출, 전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올해 한국과 중국의 이 증시 성적이 아시아 주요국 중에 최하위 정도예요. 중국이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보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죠. 홍콩 항생지수가 6년 전의 가격으로 지수로 떨어져 버리고 또 항생테크 지수 있어요. 기술주 모아둔 거 이것도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60% 이상 하락을 했어요. 또 홍콩의 H지수라고 있어요. 이것은 홍콩의 H지수는 중국의 국영기업 50개 회사로 만들어진 지수예요. 그러니까 항생지수가 있고 항생테크가 있고 홍콩 H지수가 있어요. 이 H지수도 1년 만에 반토막 났어요. 미국의 나스닥 S&P 500이 반토막이 난다 그러면 이것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문에 그것처럼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비롯하든지 경제적 위기가 온다면 정말 드물게 반토막이 날 정도예요. 근데 홍콩 H지수가 1년 만에 50% 하락 반토막이 났고 또 항생테크 지수도 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차이나 항생테크 KB스타, 킨덱스, 또 코덱스, 타이거 있죠? 항생테크. 10,000원 시작했는데 지금 4,000원대로 반토막 이상 난 상태 아닙니까? 중국 기술주 주가가 작년 중국 당국의 고강도 규제 이수로
크게 하락한 이후에 최근에 미국 중국 갈등에 따른 미국 상장 강제 폐지 우려가 나와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라 그래요. 증권거래위원회가 2020년 말 도입을 했어요. 외국회사 문책법을 근거로 이달 8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5곳을 예비 상장 폐지 명단에 올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또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10개 이상의 도시들이 지금 완전히 봉쇄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생산 활동도 완전히 중지가 됐죠. 그러니 세계 1등 이 원유, 석유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세계에서 원유 수입 1등인 나라예요. 그 다음이 인도예요. 2등이. 그런데 인도보다도 그 수입하는 양이 3배 이상이에요. 그 다음이 또 우리나라가, 우리는 뭐 기름 한 방울 안 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봉쇄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그만큼 기름 수요가, 원유 수요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주가가, 유가가, 국제 유가가 $100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마감을 하게 되면 모닝 브리핑 또 설명을 따로 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